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자격증,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좋은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빌 언덕을 준비해 놓는 개념도 있고요. 그 공부하면서 상식이 정말 많이 갖추어져요. 저는 정말 무지했다는 걸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알게 됐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세상이 정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뭔가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이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공부와 저 미래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지금 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머물렀던 직장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전국에 있는 어떤 지사 중에 한 곳의 지사를 맡아서 책임 운영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까지 제가 옆에서 서포트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그랬던 그 인원이 거의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수업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제가 케어를 해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총 1000명이 넘는 숫자니까 제가 적어도 1000가지 스타일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을, 수험생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많아요. 이 시험은 정말 아무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노하우나 요령, 그리고 또 끝까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체력, 정신력, 그리고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요소들이 시험의 합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시작했지만 결국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셔서 시험 공부를 계속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하던 일이 힘들어지셔서 또 다른 업을 찾으신다고 공부에 집중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아이들 육아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거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에 손을 놓으시는 분도 많으셔요. 근데 참 애석한 거는요, 사실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난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노하우, 공부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요령껏 잘 이끌어 나가시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만 통과하면 다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총 6과목인데 1차 2과목, 2차 4과목, 엄밀히 말하면 2차는 그 공시세법이라고 해서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과목으로 그 점수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5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과목에서 모두 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또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하니까
뭐 골고루 해서 뭐 어떤 시험은 80점 받고 어떤 시험은 50점 받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과목이 40점 밑으로는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40점은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령껏 학습에서 점수를 분배해서 평균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민법하고 개론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민법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론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개론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초창기에 개론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법은 저는 11월부터 준비했는데 그 다음 해 8월쯤 되니까 그때부터 민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론에서 점수를 높이 받고 민법은 과락을 면한다 이런 생각으로 했더니 제가 1차를요 62.5로 합격했습니다. 평균. 정말 잘했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차에서도요. 2차는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렵냐면은 공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과락을 면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에서 성적을 조금 더 받는 쪽으로 머리를 쓰시면 돼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목 자체가 이해하기도 쉽고 암기하는 것도 좀 단답형이 많아가지고 중개사법은 정말 100점을 노려도 될 만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이렇게 요령껏 공부하시면요 사실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왜 산이 높은 산을 보면은 언제 저 정상까지 올라가? 그 생각하면 아예 한 발짝도 못 내딛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이 시험도요. 와 과목 너무 많아. 전부 다 법이야. 야 저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험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아마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퇴사를 한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사무소를 오픈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이 자격증을 참 잘 따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면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오픈하고 이런 거는 조금 두려움이 있긴 한데요. 저는 언젠가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쓸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제가 마음 자체가 달라요. 뭐라고 할까? 비빌 언덕이 있다고 할까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저는 일단 따놓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50 넘었잖아요. 50 넘으면 뭔가 도전할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이거 나도 해보니까 되네 이래가지고 그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그게 또 왜 공통되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하고요. 그래서 그걸 도전해볼까 했거든요. 저는 또 영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영어 부분도 좀 자신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는 감정평가사 선생님께 제가 한번 의논을 해봤거든요. 저 공인중개사 딴 김에 감정평가사도 도전해볼까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줄 알아요? 노노노 따지마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격증 따봤자 써먹을 일이 별로 없겠대요. 거의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격증 따면 어디 취직할 때가 많은데 50 넘으면 안 받아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사는 도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땄냐면요. 뭐 미래 준비를 위해서 땄다기보다는 그때 따게 된 이유가요. 제가 20대 후반에 최초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를 사면서 부동산이라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산 집인데 제가 했거든요. 뭐 벽지 바르고 뭐 밑에 장판 깔고 이런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공부 삼아서 직접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밑에 보면 시장이 있는데 시장통에 그 벽지집에 가가지고요. 그 사장님한테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벽지 바르는 법이라든가 장판 까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은 너무 놀랍죠. 그런 노하우들을 그냥 가르쳐 주세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큰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떤 그 아파트를 이제 허름한 아파트를 사서 벽지를 붙이고 또 밑에 장판을 깔고 이런 거를 제가 손수, 그러니까 인부 한두 명만 데리고 같이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재개발 이런 데 사실 관심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세금 관계라든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요. 공인중개사라는 그런 직업에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자해서 그걸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랑 국가는 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래를 시키면 무조건 그 물건이 오르건 내리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라는 걸 받아가요. 그죠? 거래가 되면. 그리고 국가도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요. 무조건 세금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늘 존재해요. 가격이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은 언제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느냐 빈번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그래서 제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나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인강으로만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요, 인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그 자격증 학원에서 일은 했지만 낮에는 일하니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생입니다. 그래서 인강이 학원에서 비록 일은 했지만 학원에서 수업 많이 들으세요 하고 추천은 하지만 인강 정말 좋습니다. 인강도. 왜냐하면 제가 인강으로 100% 인강으로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자격증,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좋은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비빌 언덕을 준비해 놓는 개념도 있고요. 그 공부하면서 상식이 정말 많이 갖추어져요. 저는 정말 무지했다는 거를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알게 됐었어요. 민법에 대한 교양도 없고,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어떤 그런 내용은 진짜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웠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세상이 정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뭔가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이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공부와 저 미래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보자 2월 23일 날 시작했으니까 곧 한 달이 되어가요. 한 달 동안 저는 이 제 일에 몰두를 한 결과 지금 벌써 영상을 13개 올렸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14개째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편집 속도도 엄청 많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요.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면은 막 사람들 많이 우울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많이 패닉 상태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당장 효과가 날 수 있고 당장 어떤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미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가시다가는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불안감만 계속 증폭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완전 패닉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진짜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고요.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지금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나이 들고 체력 떨어지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까 말까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것처럼요. 그냥 시작해버리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작해도 7개월 있잖아요. 7개월 동안 공부 노하우 좀 알고 그리고 평균을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령을 알고 실천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 퇴사 직전, 퇴사 후 아니면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저는 무조건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